예, 먼저 12학년 학점 평균 90% 이상으로 이수하는 경우 고등학교 우수 졸업 및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특별 관리반을 운영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교에 저희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요. 12학년 과목 중 5개 정도 과목이 탑 5과목으로 선택이 되게 되고요. 그건 학생이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내가 주요 과목으로 대학교 입학할 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점수가 대학교 입시에 들어가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그 5가지 과목 점수에 평점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UOT 같은 경우는 평점 94점 이상을 받아야 2,000불 정도의 장학금이 수여가 되고요. 보통 이제 UOT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80점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토에서 말하는 평균 80점이라는 거는 평점 A-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거의 얼마 정도의 장학금은 지급을 돼요. 네, 저희가 이제 특별히 라이얼슨 같은 경우는 평점 95점 이상을 받게 되면 이 5과목 평점 95점 이상을 받게 되면 4년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각 대학마다 그 적용되는 기준들이 다 각기 다르고요. 또 그 대학이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학금의 액수도 이렇게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장학금은 절대적으로 고등학교 12학년 5과목 평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관리반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그 가능성 있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그 학점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담당하고 있는 그 관리, 그 엘리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 선생님께서 이 학생들의 점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요. 만약에 점수가 좀 모자랄 것 같다. 이 학생은 UOT에서 95점 이상으로 장학금을 받고 싶어 하는데 만약 93점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저희가 선생님과 1대1 튜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엑스트라 어사이먼트를 부탁해서 점수를 또 가산 점수를 주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클래스를 운영한다기보다는 그 학생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과목 중에서요, 한 과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레이드 12, 그러니까 12학년 영어 과정이고요. 이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공이 다 집어넣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4과목은 그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 대학과 그 학과에서,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한 과목 한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또 합쳐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과목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쉬운 과목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UOT의 비즈니스과 같은 경우는, 영어, 12학년 영어와 그 다음에 12학년 수학 2과목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5개 중에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2학년에서 우리가 듣는 과목이 비즈니스 관련해서 12학년 어카운팅, 회계, 12학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 비즈니스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중에서 자기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대학에 가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OSSLT라고 불리는 온타리오주 영어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실제적으로 10학년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 다 패스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 학생들이나 심지어는 여기 캐네디언 학생들까지도 이 시험에서 이렇게 페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시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딩과 라이팅으로, 그러니까는 읽기 시험, 그 독해 시험과 그 다음에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짧게 답문을 쓰는 것, 그리고 에세이 라이팅 이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잘 읽지만 그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문제를 푸는 스킬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 시험에서 안타깝게 페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으로 답을 적어야 패스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르쳐 주는 과정이 바로 2개월 Intensive OSSLT Preparation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3월이나 4월 달에, 그러니까 4월 정도에 치게 되는 이 OSSLT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페일하지 않도록 이 패스해서 한 번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주고 있지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되시겠지만 만약에 이 시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날 당일날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뭐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아니면 너무 떨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페일하면 졸업장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렇게 그 시험에 페일한 친구들을 위한 또 다른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OLC 코र्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코र्스인데요. 한 과목이죠. 그래서 이 과목을 듣게 되면 듣고 패스를 하게 되면 이 OSSLT를 패스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설명을 보시면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페일하는 경우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엑스트라로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110시간에 걸친 이 OLC 과정을 학교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무사히 OSSD를 딸 수 있게, 그러니까 졸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두려움 없이 시험을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이게 시험 떨어지면 인생이 끝이다가 아니라 이거 끝나고 나도 시험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OSSLT 준비 과정은요,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하루 3시간씩. 짧지 않습니다. 2달 동안 계속해서 이 영어 과정이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경우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이 시험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잘 패스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준비 과정도 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왜냐하면 그 시험 컴포넌트가 읽기, 그 다음에 독해와 그 다음에 짧은 답변 쓰기, 그 다음에 에세이 라이팅, 긴 에세이 라이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그 영어 실력을 높여주는 데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봉사활동 시간이라고 저희한테 이제 커뮤니티 액티비티 인볼브먼트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도 이 봉사활동이 아마 규정성으로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여기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의무 봉사활동은요. 만약에 학생이 11학년을 마치고 온 경우는 20시간만 이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했던 봉사활동을 20시간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학생이 9학년 때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는 모두 40시간,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는 가이던스 카운셀러가 계십니다. 이분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그 학업, 그다음에 생활, 그다음에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는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그 부서에서 지금 2분이 일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학생들이 졸업하기에 필요한 이제 졸업자 명단이 딱 뜨게 되면 요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다 이수했는가, 또 무엇을 이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 중에서 봉사활동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이렇게 팝업이 나오게 되면 주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어레인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그 학습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또 이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한 상의를 거치고요. 뭐 짧게는 저희 가까운 커뮤니티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아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짧게 하는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들, 예를 들자면 뭐 필름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좀 있으면 이제 저희가 마라톤이 있거든요. 마라톤 대회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찾아서 학생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 중에서 나는 이거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학생들과 그다음에 그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와 연결을 해주고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가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는 이제 구세군에서 그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또 설명을 해줘요. 저희가 이런 크리스마스 때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학생들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고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또 지원자를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또 리스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 보통 한 번 봉사활동 나가면 적어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서 폼을 받아가지고 서류 양식을 받아가고 거기에다가 담당하는 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사인을 받아오고 시간을 받아오면 그것이 저희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학교에서 이 모든 20시간이 차례대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시간이 딱 채워지게 되면 이 학생은 졸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저희 시스템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본인이 더 원하는 경우 말고는 저희가 이제 그 학생한테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11학년, 12학년 때 와서 1년 안에 학업을 마치고 봉사활동 20시간을 채우고 졸업한다는 게 학생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이렇게 다 쉽게들 얘기하면 뭐 그냥 많으니까 찾아가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졸업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자체에서 시스템적으로 이 학생들을 위한 그 자원봉사활동 그 자리나 아니면 이벤트나 그 장소들을 찾아서 저희가 포스팅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것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저희 페이스북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젊은 학생들 SNS 많이 사용하니까 저희 페이스북에 가셔서 또 그쪽에다 학생들이 보통 내가 자원봉사를 원하는데 혹시 어떤 자리가 있나요? 이렇게 영어로 당연히 영어로요.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리퀘스트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저희 가이디언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또 포스팅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직접 와서 사무실에서 와서 말하기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은 그런 SNS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엘리트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엘리트 프로그램 13,5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모든 과목을 마치고 12학년 과목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총 10학점의 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겨울 학기, 봄 학기 모두 10과목을 수강하게 되고요.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IELTS, 그러니까 영어 점수를 취득을 해서 대학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IELTS 점수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 튜터를 진행해 드립니다. 언제까지냐면 IELTS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게 여기 그 학비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OSSLT 준비반, 그 다음에 OSSLT를 마치지 못한,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OLC 코스까지 저희가 다 지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외에도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서류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이제 제출하기 원하는데, 그런 때 에세이 이제 서로 같이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어떻게 에세이를 잘 쓸 것인가, 그리고 쓰고 나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에디팅을 해주셔서 좋은 에세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모든, 대학교 그 진학 과정까지 전부 다 이 모든 학비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숙사비는 지금 12,000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기숙사는 토론토에 위치한 세네카 칼리지와 같이 쓰고 있는 레지던스고요. 한 스윗에 그러니까 여기서 스윗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 스윗에 방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쓰는 부엌이 있고요. 공동으로 쓰는 거실이 있고 공동으로 쓰는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이렇게 한 스윗을
나눠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방은 따로 쓸 수가 있어서 개인 생활을 이렇게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부엌이나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쉐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호텔 정도 레벨의 레지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클리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 청소하는 거랑, 그다음에 침대 커버라든지 뭐 베개를 다 바꿔주고요. 욕실에 있는 수건도 이렇게 다 갈아줍니다. 호텔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모든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아침하고 저녁이 이제 뷔페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랑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완벽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4시간 CCTV로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론데스크 쪽에는 또 24시간 스텝이 배치되어 있어서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현대식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론데스크 에리아에서는 24시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어서 학생이 자기 노트북이 없다 그래도 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자기 부모님들과 충분히 이렇게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라운지도 있고 스튜던트 라운지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또 그림으로 어떤 시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숙사는요, 저희 하이스쿨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학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엘리트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 이상의 학생들을 받아서 캐나다에 있는 명문대학교, 북미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그렇게 디자인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어나 수학 4등급 이내 혹은 평균 80점 이상을 저희가 조건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받은 점수를 우선은 저희가 볼 거고요. 그 다음 입학 조건인 영어 입학 조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IELTS 5.5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저희 그 온라인에 있는 자체 시험에서 ESL 2.5 정도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아니면 5.5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입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학생이, IELTS 시험을 봐서 뭐 6.0 이상을 받았다, 아니면 6.5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니면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제 상당히 우수한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엘리트 프로그램에 입학할 때 저희가 주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의 성적과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을 보게 되는데요. 더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말 6월 초까지 들어오는 모든 입학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장학금은 결정이 되고 7월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학 조건 중에서 한국 내에서의 그 학업 점수, 그러니까 평균 80점 이상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 학생들을 엘리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서 대학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한국에서 성적보다는 이 학생이 얼마나 영어를 잘 할 수 있고 또 영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수가 좀 안 돼서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는요, 저희가 프리 엘리트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다른 학생들이 지금 엘리트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작한다면 그 전에 와서 3월부터 이 프리 엘리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영어 집중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캐나다의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오랜 적응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죠. 3, 4, 5, 6, 7, 8월 달까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뭐
아무나 다 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런 어느 정도 자기 본인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프리 엘리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 엘리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내가 진학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저희가 특별히 1대1 인터뷰를 거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리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80점, 75점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프레셔를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점수가 75점이다, 70점이다.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와서 영어가 얼마나 늘 수 있는가를 저희가 우선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학 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레벨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온타리오주에 있는 ESL 과목들은 모두 5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부터 시작해서 B, C, D, E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A가 제일 비기너고요. 그 다음에 ESL2가 최고 단계, ESL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ESL 2호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 코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ESL 2호 점수에 따라서 70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7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11학년 영어, 그 다음에 12학년 영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마치게 되고요. 거기서 70점 이상, 그러니까 패스는 50점 이상으로 패스는 했지만 70점을 받지 않은 학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영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다음에 10학년 영어, 11학년 영어, 12학년 영어, 그러니까 여기 캐네디언들이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정규 영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SL A, B, C, D 중에서 이 중에서 아까 전에 프리 엘리트 프로그램에 ESL CO 레벨 이상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이 CO는 저희가 온라인 자체 시험에서 보면 61점에서 80점 사이를 받는 친구들이거나 혹은 IELTS 점수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3.5에서 4.4 정도 나온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ELTS 점수 3.5에서 4.4는 여기서 저희가 ESL CO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중급보다는 약간 더 낮은? 그렇지만 아주 영어를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A 레벨보다는 조금 높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B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트반 특별 수업 운영에 대해서 약간 추가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90점 이상, 그러니까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90점 정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학생이 90점보다 약간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과 1대1 튜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 이제 숙제 같은 것을 내줘서 거기 점수를 보충하게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1대1 수업, 이렇게 방과 후 개별 지도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단 담당 선생님은요, 그 과목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수학을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이 밤에 오후에,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지금 이 관리를 받고 있는 이 학생들과 또 1대1로, 아니면은 두세 명이 함께 이렇게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 학생이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떤 걸 알려줘야 이 학생이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이 낸 홈워크, 여기서는 어사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개별 과제, 이 과제가 왜 점수가 안 좋은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학생한테, 그래서 학생이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오전에, 그리고 또 직접 이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담당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이 수업이 진행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학생들마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가로 이 어사이먼트를 한 2개나 하나 정도만 내면 충분히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모든 게 해결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더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선생님이 직접 다시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앉아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뒤처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선생님께서 함께 시간을 수업 시간 외에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당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전 과목이 다 떨어지는 학생들은 없고요. 영어 말고 네 과목 선택한 것 중에 한두 과목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한두 과목만 보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클럽 활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아니면 학생 자발적으로 리더를 세워서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발행하는 이어북 클럽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 펀드레이징 클럽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스포츠 클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도로 비용은 거의 부담되고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학생 자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그 학생들 잘 인커리지 해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를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는데 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각 모이는 날짜는 틀립니다. 뭐 화요일에 모이는 클럽도 있고 수요일에 모이는 클럽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에 클럽을 시작할 때는 학생한테 이렇게 다 맡기면 학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 가이던스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 클럽을 시작할 때는 적어도 한 달 정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리더들과 계속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클럽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을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모든 클럽은 학기 동안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 아니고 저희 주중에 학교가 열리는 시간에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진행되는 클럽도 있지만 이렇게 잠깐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클럽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